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메인 페이지의 카테고리 섹션과 그리고 스켈레톤 UI로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보이는지 UI를 대략적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 안쪽에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네임 안쪽에 UI를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 메인이라는 태그를 써서 UI를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width 풀 정도 주시고 하이트도 풀, 그리고 저는 최소한으로 하이트를 한 72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UI가 너무 작게 측정이 되면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이트 너비를 준 다음에 데이터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UI가 체크가 돼서 화면이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민 하이트 720픽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위치시킬 거고 패딩을 한 6 정도 주고 각각의 요소에 갭 또한 6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쪽에 사이드바 섹션과 이제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섹션을 한번 구비해 보면 되겠죠. 사이드바는 이제 어사이드 시멘틱 태그를 써서 실제로 뭐 카테고리 사이드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편은 이제 뭐 섹션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메인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부분을 디비전 태그로 감싸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큰 거를 메인으로 잡고 이 안쪽은 그냥 섹션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성되는 토픽, 컨텐츠, 주석을 처리를 해서 영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카테고리 먼저 UI를 그려줄 텐데 이 부분을 저는 클래스 네임을 민 위드는 한 240픽셀 정도인 한 60 정도 주도록 하고 위드도 60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안쪽에 있는 영역이 세로로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렉스에 플렉스 컬럼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도 마찬가지로 갭 6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영역을 잡아줄 건데 저는 플렉스에 아이템스 센터 그리고 갭 한 2 정도 준 다음에 H4 헤딩 태그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네임으로 자 스크롤 M20 텍스트 XL 폰트는 약간 두껍게 세미 볼드 속성 주고 트래킹 타이트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샤드CN UI에 있는 H4 태그 컴포넌트를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커스텀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샤드CN UI에서 타이포그래피 H4 컴포넌트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화살표 아이콘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저는 루시드 리액트 아이콘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쉐브론 다운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살표가 아래로 들어갈 거고 저는 마진탑을 한 4픽셀 정도 줘서 이 글자가 약간 수평처럼 보이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타이틀 말고 우리가 클릭해서 필터링을 걸어줄 수 있는 실제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버튼들을 한 여러가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위쪽에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클래스 뭐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배열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객체로 관리할 거고 아이디는 1번이고 라벨은 전체, 그리고 카테고리는 실제로 우리가 수파베이스 연동을 할 텐데 이때 필터링을 할 때 실제 요 카테고리라는 데이터가 수파베이스에서 필터링 역할을 하게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전체니까 사실 all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는데 빈값으로 넣으면 전체를 좋아하게끔 하는 로직을 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아이콘도 이 리스트라는 루시드 아이콘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약간 가로로 배치해 준 다음에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사하셔서 총 7개 정도 만들어 줄 건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바꿔줄게요. 4, 5, 6, 7 이렇게 해주시고 각각의 라벨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문학, 그리고 스타트업, 여기는 IT 프로그래밍,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전략 기획, 그리고 6번에는 디자인 일러스트, 마지막으로는 자기 개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될 이 카테고리에 여기는 이제 휴머니티,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IT 프로그래밍은 그냥 프로그래밍 이렇게 넣고, 기획은 뭐 플래닝 이렇게 했습니다. 디자인 일러스트도 디자인 이렇게 넣고, 자기 개발은 뭐 셀프 디벨롭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한번 바꿔줘야겠죠? 인문학은 뭐 라이트 벌브, 저는 전구를 넣어줄게요. 스타트업은 저는 로켓을 넣을 겁니다. 뭔가 쏘아 올리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넣었고, 프로그래밍은 코드 XML 태그가 있습니다. 요거 컴포넌트 아이콘 넣어주시고, 전략 기획은 골, 그리고 디자인 일러스트는 드래프팅 콤파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풋 프린츠 이거 넣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여기 저는 서비스 전략 기획 밑에 마케팅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번, 7번, 8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케팅 이렇게 넣어줄 거고, 카테고리도 마케팅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차트, 노, 엑시스 혹은 컴바인드 이런 걸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기 IT 프로그래밍, 그리고 서비스 전략 기획, 디자인 일러스트 이 가운데에 가운데 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외부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뭔가 좀 가운데 점을 넣어서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는 느낌을 한번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를 방금 세팅한 이 클래스 카테고리라는 하드코딩으로 작성한 요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어사이드 안쪽에 있는 이 두 번째 디비전 태그에서 버튼 형식으로 UI를 그리면 되겠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당연히 with full을 주시고요. 플렉스에 플렉스 컬럼으로 세로로 위치하고 저는 갭을 한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카테고리에 이 맵을 돌려서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를 순회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뭐 메뉴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쓰겠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버튼으로 이제 UI를 그리면 되겠죠? 샤드CN UI에서 이 버튼도 하나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샤드CN UI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컴포넌츠에 버튼을 설치할 건데, 조금 전 설명드렸던 요 타이포그래피 컴포넌트 가보시면 제가 H4 태그 썼잖아요. 이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긁어와서 사용했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가셔서 이 부분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npm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npm 버튼을 클릭하시고 카피를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VS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여시고 이 부분을 설치를 진행해 줄게요. 자, 설치가 진행되면 컴포넌트의 UI에 이 버튼 컴포넌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마지막 여기 클래스에 커서 포인터를 하나 넣어줄게요. 마우스 호버를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도록 하는 속성 넣어주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index.ts에서 관리를 했었죠. 그래서 from 하고 버튼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app.tsx 가셔서 여기서 이제 버튼을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UI에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마 UI에 index.ts 파일이 대문자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UI를 이어서 진행해 줄게요. 자, 반복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저는 키를 고유값으로 메뉴에 뭐 id나 뭐 라벨로 넣으면 되는데 저는 id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언트 속성으로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배경이 바뀌는 저는 고스트 속성을 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샤드CN UI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뉴에 아이콘 들어가고 메뉴에 라벨이 이렇게 데이터로 주입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도 저는 줄 건데요. 왼쪽 끝으로 붙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justify start 속성을 줄 거고, 글씨는 약간 그레이 컬러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버했을 때는 텍스트가 화이트로 바뀌고, 호버했을 때 패딩 레프트도 한 6 정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건데 저는 트랜지션 올 속성을 줄 거고, 듀레이션도 한 5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VS 코드를 껐다 켜니까 이 부분의 에러는 해결이 됐고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 UI가 그대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pm run 대부 통해서 로컬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오시면 저희가 방금 작업한 요 사이드바 UI가 예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패딩 6이 밀리면서 아이콘들이 잘 보이고, Justify Start 속성을 통해서 UI가 왼쪽으로 딱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든 사이트의 코드를 그대로 들고 온 거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UI가 잘 뜬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컴포넌트로 관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컴포넌트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저는 여기다 앱 사이드바 이런 식으로 tsx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사이드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fce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키워드 빼주시고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index.ts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상 외부로 빼서 관리하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콘스탄트 상수값을 관리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테고리 constant.ts로 관리를 할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저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이콘들을 불러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불러와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고, 자, 여기를 익스포트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tsx로 바꾸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섀도우는 다운 안 쓰니까 빼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을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섀도우 다운도 여기서 재호출해주면 되는 거고, 버튼 컴포넌트도 여기서 재호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앱 사이드 바 컴포넌트로 잘 분리를 했고, 이 부분을 이제 app.txx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안 쓰니까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앱 사이드 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주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안 쓰는 코드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안 쓰니까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조금 더 깔끔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사이드바를 앱 사이드바라는 컴포넌트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코드를 외부로 빼내었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갈게요.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UI가 그대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사이드바 컴포넌트 작업까지 해서 UI도 예쁘게 한번 잡아봤고, 실제 스파베이스 연동한 후에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 요 키워드에 맞는, 즉 카테고리에 이 카테고리 속성과 맞는 데이터만 출력이 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UI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